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나이만 먹은 사람이 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똑같이 40대, 50대, 60대인데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빛나고 존경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이만 먹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돈, 학벌? 아니에요. 바로 태도와 품격, 그리고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옷차림 하나로 존경받는 중년이 되는 비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치명적 실수, 인기 있는 중년들의 숨겨진 공통점, 부부관계에서 절대 금기인 그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 이 모든 걸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중년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회사에 2명의 부장이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52세. 근데 한 분은 직원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른 한 분에게는 그냥 나이만 많은 상사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여기에 중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중년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중년을 40대, 50대라고 단순히 숫자로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중년은 역할로 결정됩니다.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직장의 믿음직한 중간 허리, 사회의 책임을 지는 어른. 이게 바로 중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중년의 품격은 나이값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맡은 역할을 얼마나 멋지게 해내고 있는가로 드러납니다. 2부 옷차림은 중년의 언어다. 옷이 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중년에게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사회적 언어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5세 김 과장님이 계셨어요. 능력은 정말 좋은데 항상 구겨진 셔츠에 때 묻은 넥타이를 메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깔끔한 셔츠에 정갈한 넥타이를 메고 오시더라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사에서 김 과장님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말을 해도 더 신뢰받고 더 존중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옷차림의 힘입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상사, 회의 자리의 동료, 모임에서의 친구들, 그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얼굴이 아니라 옷차림이에요. 구겨지고 낡은 옷을 입은 중년,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옷을 입은 중년,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 깔끔하고 정돈된 옷을 입은 중년, 책임감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싼 옷이 아니에요. 중년의 옷차림은 자기 역할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코코 샤넬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패션은 스타일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스타일은 패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중년에게는 패션보다 스타일이 중요해요. 유니클로든 이마트든 어디서 샀든 상관없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 상황에 어울리는 색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품격 있는 중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여러분의 옷장은 지금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와 태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나요? 3부 중년에게 치명적인 3가지 실수.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존경받는 중년이 되고 싶다면 절대 피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20%의 중년이 됩니다. 첫 번째, 욕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사회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분인데 가족에게만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분. 정말 안타까워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가족 앞에서 욕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성공의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밖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집에서는 이 XX들이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을 달고 사셨어요.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아버지가 욕할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은데 그 욕설 때문에 존경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존경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욕설이에요. 특히 중년이라면 욕설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욕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두 번째, 부정적인 말과 험담. 쟤 별로야. 저 사람 문제 있어. 요즘 애들은 정말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여기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부정적인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피하거든요. 결국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중년은 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는 중년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누구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세 번째, 자랑질. 우리 아들이 서울대야. 이번에 집을 하나 더 샀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자랑 정말 조심하세요. 자랑은 들리는 사람에게 상처와 비교를 안겨줘요. 내가 좋아서 하는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고 싶으면 밥값을 내라. 자랑은 밥 사주면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와, 정말 잘 됐다. 축하해.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사부, 인기 있는 중년의 숨겨진 비밀. 자, 이제 반대로 존경받고 인기 있는 중년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 잘 들어주는 사람.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들어주질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인기 있는 중년이 돼요. 제가 아는 박 부장님이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왜 인기가 많을까 봤더니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정말 잘 들어줘요. 그래서 후배들이 항상 박 부장님을 찾아가요. 박 부장님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바로 이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 그게 중년의 최고 무기입니다. 두 번째, 비밀 감탄하는 사람. 와,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멋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이 짧은 감탄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감탄을 많이 해주는 부모일수록 아이의 자존감이 쑥쑥 자라요. 감탄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중년일수록 잔소리보다 감탄을 더 많이 하세요. 세 번째, 비밀 먼저 도움을 주는 사람. 뭐 도와줄 것 없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런 말을 먼저 하는 중년. 정말 매력적이에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베푸는 기쁨 자체를 아는 거예요. 5부, 부부관계.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바로 부부관계죠.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해보니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더라고요. 첫 번째, 잘 듣지 않으면 이혼으로 간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안 들어줘. 이게 이혼 사유 1위예요. 외도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서로의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황금 비율이 있어요. 말하기 20%, 듣기 30%, 고개 끄덕임 50%. 이게 가장 좋은 대화 비율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중년 부부가 이렇게 해요. 말하기 70%, 듣기 10%, 휴대폰 보기 20%.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이혼하자. 이 말은요, 한번 꺼내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돼요. 계속 말하다 보면 정말로 현실이 되거든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특히 부정적인 말일수록 그 힘이 더 강해요. 반대로 행복한 부부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랑해보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를 더 자주 말한다고 해요. 이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살리는 결정적 힘이에요. 세 번째, 배우자 앞에서 욕하지 마라. 아까 욕설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배우자 앞에서 욕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EXX, 왜 이래? 이런 말을 배우자에게 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사라져요. 한번 사라진 존경심은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요. 육부 외도, 그리고 중년의 도덕적 선택. 이 부분은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중년이 되면 유혹이 많아져요.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외도는 습관이 될 수 있는 도덕적 실패입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케이스를 보니 외도를 한 번 하면 2번, 3번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없이는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존 고트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애초에 무너뜨리지 마세요. 7부 진정한 자연스러움이란? 그런데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 너무 억지스럽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변화는 필요하되 자신다움을 잃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대신 이미 내 안에 있는 좋은 면들을 더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이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원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었다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평소에도 깔끔한 걸 좋아했다면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 쓰기, 원래 욕을 별로 안 했다면 아예 끊어보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존 성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억지스럽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해요. 8부 존경받는 중년의 하루 루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제가 만나본 존경받는 중년들의 공통된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옷장 앞에서 5분 더 생각하기. 오늘 만날 사람들을 고려해서. 거울 보면서 표정 체크하기. 인상 쓰고 있지 않나? 욕설 대신 할 말 3가지 미리 준비하기. 출근길 루틴.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는 휴대폰 보지 않기. 동료의 작은 변화 하나씩 발견해서 칭찬하기. 퇴근 후 루틴. 집에 들어가기 전 3분간 마음 정리하기. 가족에게 오늘 어땠어? 진심으로 물어보기.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새 완전히 다른 중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9부 나이 들미 축복이 되는 순간. 여러분, 나이 드는 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중년의 특권들을 한번 볼까요? 인생 경험이라는 최고의 자산.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의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경제적 여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맥이라는 소중한 자산.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들이 있어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자신만의 철학, 인생에 대한 관점이 정리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중년의 축복이에요. 문제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10부 중년.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기. 마크 트웨인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나이는 마음의 문제일 뿐이다. 마음에 두지 않으면 상관없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중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해요. 중년을 황금기로 만드는 5가지 원칙. 1. 비교를 멈춰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다른 속도로 흘러가요. 이 새로운 것을 배워라. 나이 든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뇌는 평생 발달할 수 있어요. 삶 관계에 투자하라.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사 건강을 챙겨라. 몸이 자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세요. 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진 것들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에요. 11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 되기.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생겨요. 회사에서든 모임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되죠. 그런데 어떤 선배가 존경받을까요? 존경받는 선배의 특징. 가르치려 하지 않고 보여준다. 내가 젊을 때는 이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요. 실수를 인정한다. 완벽한 척 하지 않아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후배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후배가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요. 기회를 양보한다. 좋은 기회가 생기면 후배에게 먼저 양보해요. 이런 선배를 보면 후배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도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존경받는 중년이에요. 12부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가장 되기.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가족에서의 역할이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이 모든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년의 진짜 실력이에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법.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듣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관심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 화를 내기 전에 3초 참으세요. 화를 내는 순간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그 상처는 평생 가요.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존중하세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든든한 남편이 되는 법. 아내의 하루를 물어보세요.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아내의 꿈을 응원하세요. 결혼했다고 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꿈을 함께 이뤄가세요. 13부 중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중년의 위기 들어보셨죠? 40대,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 이게 다인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이에요.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3단계. 1단계 받아들이기. 지금까지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2단계 정리하기.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3단계 새 출발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2막을 시작하세요.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는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한다. 맞아요. 중년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이에요. 14부 돈과 성공에 대한 중년의 올바른 관점.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성취를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돈과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 자체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돈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성공에 대한 올바른 관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로 측정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사랑받고, 동료에게 존경받고, 후배에게 롤모델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15부 건강한 중년이 되는 비밀. 중년이 되면 건강이 정말 중요해지죠. 20대, 30대에는 몰랐는데 40대, 50대가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해요.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 바로 이거예요.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거예요. 몸의 건강,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만 걸어도 달라져요. 운동은 중년에 필수예요. 균형 잡힌 식사, 술은 줄이고 야식은 끊으세요. 몸이 달라져요. 충분한 잠, 잠을 제대로 자야 다음날이 달라져요. 마음의 건강,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긍정적 사고, 부정적인 생각은 독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취미생활, 일만 하지 마세요. 즐길 줄도 알아야 해요. 관계의 건강, 가족과의 시간,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시간은 확보하세요. 친구들과의 만남, 오랜 친구들을 소중히 하세요.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가세요. 사회활동,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세요. 16부 중년의 지혜, 후세에 전하기.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구가 있어요. 바로 후세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생산성이라고 해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용어인데 중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했어요. 물질적 유산보다 정신적 유산,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 유산이에요. 바른 인성, 올바른 가치관, 삶의 지혜,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게 진짜 유산이에요. 어떻게 지혜를 전할 것인가? 모범을 보여라.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들려줘라. 여러분의 경험담, 실패담, 성공담을 들려주세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신가요? 40대? 50대? 60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중년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예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나이만 먹은 중년, 욕설과 불평으로 가득한, 자랑과 비교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가족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중년. 두 번째, 존경받는 멋진 중년, 품격과 배려로 빛나는, 감탄과 격려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중년. 여러분은 어떤 중년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옷장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옷장 앞에서 5분 더 생각해보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 두 말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욕설 대신 괜찮아, 불평 대신 감사해, 자랑 대신 축하해. 삶 들어주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의 이야기를 5분만 진짜로 들어보세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무대와 같고 우리는 모두 배우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연기하느냐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연기하느냐다. 여러분의 중년이라는 역할 정말 멋지게 연기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년은 태도이고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존경받는 중년으로 새 출발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장 멋진 중년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해서 새 영상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중년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중년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멋진 중년이 되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